네, 안녕하세요. 호sam입니다. 요즘 좀 붕어를 만나기가 되게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많이 안 좋고 또 출조하는 여건도 많이 좋지 않아서 제가 정말 산란철에 대물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대물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준비, 포인트와 채비, 또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저의 경험에 의거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의 낚시 경험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들이니까 참고하실 부분만 참고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이제 봄이 한껏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많은 낚시인들이 기록갱신을 꿈꿀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대물붕어를 만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빠르면 3월 초부터 좀 늦으면 4월 말까지가 되겠는데요. 3월 초는 이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알짜리를 찾으러 오는, 알짜리를 보러 오는 붕어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봤을 때는 이제 주로 순놈 붕어들이 많고 간간히 이제 배 알이 꽉 찬 암놈 붕어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큰 대물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적지만 대신 마리수가 가능한, 그리고 어느 정도 몸집이 되는 월척급의 붕어 마리수가 가능한 시기가 이제 산란철 알짜리를 보러 오는 붕어들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3월 중순 말 4월 초, 이 시기는 정말 붕어들이 이제 산란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제가 기록해 놓은 블로그를 보니까 보통은 붕어들의 산란 시기가 3월 25일부터 4월 초중까지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시기가 되면 붕어들이 산란을 시작하는데, 이제 보통 1차 산란 시기 때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산란이 들어가면 낚시를 하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럽게 산란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큰 대물붕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단 산란을 하는 붕어들은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산란을 하러 들어가는 붕어나 산란이 끝나는 이제 휴식기로 들어가는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이럴 때 이제 큰 대물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막 떡붕어는 5자까지도 가능하고 토종붕어도 4자까지도 만날 수 있는, 대신 마리수가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네, 3월 중순부터 늦으면 4월 중순까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요 시기를 이제 또 대물을 만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월 말이 지나고 5월 초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저수지들이 배수를 합니다. 농번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늦더라도 4월 말까지는 손맛을 보도록 부지런히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포인트 선정입니다. 저수지나 어떤 뭐 수로나 이렇게 상류에 수심이 얕고 그 다음에 어떤 장애물이 많은 곳, 부들, 갈대, 수몰나무 뭐 다양합니다. 네, 그런 어떤 장애물이 많은 곳에 이제 붕어들이 올라와서 산란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모두 산란철에 낚시를 했던 포인트들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전부 수몰나무, 나무, 뭐 갈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갈대와 갈대 사이 혹은 수몰나무와 수몰나무 사이에 고기들이 다니는 길을 길목에다가 찌를 세웁니다. 그리고 수심이 많게는 1m50, 적게는 50cm까지도 붕어들은 올라와서 산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두셨다가 산란이 들어가거나 산란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 포인트를 탐색하실 때 붕어들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하면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열심히 부지런히 낚시를 하시면은 예상치 못하는 대물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채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산란철에는 정말 좀 튼튼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장애물에서 붕어들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 튼튼한 채비로 붕어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입질을 받아서 붕어를 후킹 시켰다 하더라도 붕어가 그 즉시 바로 옆에 있는 장애물, 수몰나무 쪽으로 아주 재빨리 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어떤 돌진하는 붕어를 낚싯대로 반대쪽으로 당겨주면서 그 붕어를 당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강한 어떤 채비, 원줄, 목줄, 그리고 경질대, 빳빳한 낚싯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짧은 낚싯대를 쓸 수 있도록 수중전이 가능하다면 가슴 장화를 신고 좌대를 조금 포인트에 가까이 물속에다가 설치를 해서 짧은 낚싯대로, 가능한 한 짧은 낚싯대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산란철에 짧으면 10척, 길면 13척, 15척 정도의 어떤 그 단척의 낚싯대로 산란철을 공략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줄은 저는 보통 1호에서 뭐 1.5호, 많게는 2호까지도 갑니다. 이제 뭐 염치지 같은 뭐 떡붕어 5자가 있는 그런 곳은 뭐 원줄 2호, 2.5호까지도 쓸 수 있는데, 뭐 그런 어떤 큰 대물통 아닌 이상은 보통 1호에서 1.25, 1.5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줄은 이제 0.85부터 뭐 한 1.2호, 많게는 1.5호까지 이렇게 좀 강한 어떤 원줄, 목줄로 안전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강한 원줄과 목줄을 쓰게 되면 이 산란철에는 붕어들이 좀 예민합니다. 입질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입질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서, 저는 평균적으로 뭐 한 1.2호에 0.85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자 떡붕어나 월척급 붕어들은 다 끄집어내 썼으니까, 그리고 이게 몸짓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에 걸리면 이런 채비로 끄집어내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 이제 몸에 걸렸을 때는 그 바디 캐치는 수물나무로 짤 때 이 낚싯대가 부러질 정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강한 채비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 같은 경우는 저는 5호나 7호를 사용합니다. 뭐 더 큰 바늘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큰 붕어라도 큰 붕어기 때문에 큰 바늘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제 저는 산란철에는 되려 5호 바늘도 많이 사용합니다. 오너의 바라사 기준의 5호인데, 전 이제 작은 바늘이라고 해서 사자 떡붕어, 뭐 월척급 뭐 사자 붕어 못 꺼내는 거 아닙니다. 저는 5호 바늘로 많이 잡았었거든요. 필드의 상황에 맞게 붕어들의 먹성이 좀 힘들다 그러면 5호 바늘 정도까지도 써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벼운 바늘, 그리고 가능한 한 5호나 7호 정도의 바늘로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목줄 길이는 뭐 수심에 따라 다른데, 수심이 낮습니다. 대부분 1m 내외이기 때문에 길게 목줄을 쓰실 필요가 없고, 길어봤자 30에 36 뭐 이 정도 쓰시고, 더 낮은 수심이라면 15에 20 이렇게 짧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찌 같은 경우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좀 짧은 찌를 쓰시는 것이 좋고, 뭐 솔리드 탑을 쓰시던 튜브 탑을 쓰시던 이 시기에는 사실 입질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찌가 미약하게 움직이면은 챔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심이 낮기 때문에 간혹 찌가 올라오는 입질이 많이 나옵니다. 올라오는 입질도 놓치지 말고 채 보시면 상황을 알 수 있고, 바닥에서 띄우진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 다 저는 바닥에 붙여서 낚시를 하고, 대부분 두 바늘을 붙이거나 한 바늘만 붙이거나 하는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황에 맞춰서 바닥에 대고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전자찌 쓰시는 거 좋고요. 네, 수심이 낮아서 서치보다는 전자찌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밥은 저는 산란철에 좀 가볍게 씁니다. 그리고 포테이토보다 글루텐 위주로 많이 쓰고, 가벼운 글루텐을 많이 씁니다. 뭐 신베라 글루텐에 알파 21 글루텐 같은 그런 가벼운 글루텐을 2대1 정도로 비율을 해서 물성을 조금 많게 해서 좀 약간 질게 사용을 해서 가볍고 진 밥으로 예민한 붕어들의 먹성을 좀 자극시키고 쉽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떡밥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떡밥 같은 경우는 너무 크지 않고 작게 달고, 그리고 심이 많이 남는 어떤 그런 떡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 산란철의 낚시에 대해서, 그리고 대물붕어를 만날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장애물을 끼고 하는 낚시입니다. 사실은 산란철의 낚시가. 그래서 투척, 그리고 챔질, 랜딩 세 가지의 어떤 중점을 많이 두셔서 정교한 낚시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장애물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가부좌로 많이 낚시를 하는데, 가부좌로 했을 때 그 장애물 사이에 찌를 세우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소자를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한 낚시, 그 구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하실 수 있고요. 주로 입질 시간이 해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밤,
그리고 아침에 해 뜰 때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란철 때는 가능하면 손맛을 본 후에 바로바로 릴리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원래 봄에는 바람 많이 불거든요. 시기를 잘 맞추셔서 좋은 붕어 만나고 또 즐거운 낚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